안녕하세요. 김준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과 입냄새 증상으로 고생을 하던 환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30대 남성으로 아침이면 속이 쓰리고 심한 입냄새가 나며 평소에 신물이 자주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신물이나 쓴물이 올라오는 것은 위산 또는 담즙이 역류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위 식도 역류 증상은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보다는 누워있을 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대개는 취침 중 또는 새벽이나 기상시에 증상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위장과 식도가 만나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역류가 될 때는 위장 안에 악취도 같이 올라오고 또 역류한 위액의 냄새도 합해져서 심한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환자는 입냄새도 매우 심했고 혀에 설태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구체 측정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랄크로마에서는 황화수소는 616으로 정상의 5.5배, 메틸메르캅탄은 674로 정상의 26배, 디메틸설파이드는 79로 정상의 약 10배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할리미터는 530으로 정상의 5.3배였고 직접 냄새를 맡아본 관능검사에서는 매우 심함 5점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랄크로마 측정 결과를 보면 메틸메르캅탄과 디메틸설파이드의 수치가 특히 높은데 이 두 가스는 속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서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직접 냄새를 맡아봤을 때도 시궁창 냄새 같은 심한 악취가 느껴졌는데 이런 냄새도 속이 안 좋은 분들에게 자주 느껴지는 냄새입니다. 보통은 속에서 역류하는 냄새는 음식 상한 냄새 같은 악취일 때가 많지만 이분처럼 증상이 심하면 시궁창 냄새 같은 악취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는 혀에 누렇고 지저분한 설태도 끼어있기 때문에 구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측정하는 할리미터의 수치도 매우 높게 측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도역류 증상은 약물 치료와 함께 식사 습관의 개선,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단기간의 치료보단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내과에 가면 위산분비 억제제를 처방받을 때가 많은데요. 위산분비 억제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역류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장 기능이 좋아져서 위 식도 역류 증상이 개선되어야만 재발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을 탄산, 조잡 등의 병증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데요. 탄산이란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말하고 조잡은 속이 아픈 듯, 쓰린 듯 불편한 증상을 말합니다. 한의학 치료가 역류성 식도염에 효과가 좋은 이유는 환자마다 처방을 달리하면서 환자의 신체적 특징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신물 역류 증상, 또 통증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해도 어떤 환자는 위산과다, 폭식, 음주 등으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위장의 운동력이 저하되어서 음식물이 정체되고 위장의 압력이 증가해서 역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두 환자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처방을 하게 됩니다. 증상만으로 치료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발병 양상, 또 신체의 특징에 맞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던 그런 식도염도 한의학 치료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환자의 경우는 위장의 습열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증미이진탕이라고 하는 처방으로 잘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 또 구취, 설태 등이 동시에 같이 좋아진 사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